네, 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 무대영상예술과 친구들. 오늘 무대음향 두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다영이고요. 자, 오늘 수업 흐름은 저번 시간에 했던 연극이라는 공연의 종류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무용, 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용과 관련된 용어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책 68쪽부터 72쪽까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3장의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밑줄도 긋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지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용은 사회, 국가, 문화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시사회부터 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사회에 무용이 있었다는 증거는 동굴벽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벽화를 한번 보면 사람들이 관광설날을 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 춤을 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냥을 할 때 잘 잡히게 해달라고, 동물이 잘 잡히게 해달라고 동물 흉내를 낸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성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우리 인간은 동물신이나 죽은 영혼들을 숭배하는 의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사회의 이런 무용의 흔적들은 고대사회로도 이어지는데요. 자, 옆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사회, 우리 고구려 벽화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죠? 약간 신봉선 같기도 한데요. 네, 같은 동작을 하면서 무용을 하고 있는데 옷까지 이렇게 땡땡이로 맞춰 입었어요. 그죠? 네, 땡땡이 맞춰 입고 같은 춤을 춘다는 것.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원시사회에는 영혼을 숭배하는 의식으로서 춤을 췄다면 고대사회에는 이렇게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춤을 추면서 마치 우리가 체육대회 때 반티를 입는 것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이렇게 느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남녀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면서 서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 원시사회의 원시인들은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죽은 자나 동물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춤을 췄고,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을 췄다. 자, 그런데 고대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이후에 이제 고대사회로 오면서는 내가 이 집단에 속하는 일원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구애행위로서의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무용은 어떤 사회냐,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예술적인 기능, 교육수단, 치료법으로서의 기능, 대중적 연희, 노는 것으로서의 기능, 사교와 오락의 수단으로서 또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용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적인 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추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어서 춤을 춘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전시용 춤은 말 그대로 전시, 즉 남에게,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대 위에서 주로 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용의 유형도 정리하면 집단적 춤은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이며 관객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용 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즉 관객을 위한 공연이 되겠고요. 그래서 집단적 춤의 예로는 사교무용, 민속무용, 종족무용, 의식무용이 있다면 전시용 춤은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적 과거에는 집단적 춤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전시용 춤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용의 역사가 변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용을 구조와 형식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했습니다. 자, 빈칸을 잘 채웠나 모르겠는데요. 자, 구조와 형식에 따른 분류는 몇 명이서 같이 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은 혼자, 홀로, 동무라고 합니다. 두 명은 듀엣, 우리 발라드 듀엣이라고 하죠. 세 명은 트리오, 자, 그리고 네 명은 쿼르텟이라고 하는데 5명 퀸텟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명 쿼르텟에서 쿼를 잘 기억해 주세요. 쿼터 들어봤죠? 쿼터. 베스킨 라빈 쿼터 들어봤죠? 네, 아이스크림 쿼터 주세요 하면은 몇 가지 맛을 먹을 수 있죠? 네, 4개의 맛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르텟은 4명이 추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것은 당연히 합동무용이라고 불린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지금부터는 아까 무용의 유형 중에서 전시용 춤에 해당되는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네, 이것은 전시용 춤이 우리가 일하게 될 무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현대무용입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의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고 밑줄도 그어봅시다. 시작해볼까요? 네, 다 했나요? 자, 현대무용의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용은 현대니까 20세기, 즉 19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무용이 생기게 된 것은, 이걸 기억해 볼게요. 발레에 대한 도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레가 도대체 어땠길래 발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발레보다는 우리 다른 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발레는 뒤에 가서 다룰 테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테크니컬한 무용 장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추는 춤이라는 거죠. 이 발레가 갖고 있는 규칙성, 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전, 좀 더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추는 춤,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바로 뭐다? 네, 현대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무용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바로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발레리나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무용하려고 우리 학교 온 것도 아닌데 왜 무용가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대 기술을 담당하는 직업을 가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대는 어떤 종류, 어떤 스타일의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명이나 음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출이 김 감독, 김조명 감독님, 이번 공연은 이사도라 던컨 스타일로 할 건데 어떻게 조명을 쓰면 좋을까요? 라고 회의를 할 때 이사도라 던컨? 던킨? 던킨? 그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 전반의 상식을 쌓는 것이 바로 선생님과 하는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교양 있는 무대 전문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사도라 던컨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분은 바로 현대무용의 선구자입니다. 자, 선구자라는 말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기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발레에서 신는 그런 토슈즈 같은 것들을 신지 않습니다. 다 보이죠? 네, 맨발입니다. 그죠? 맨발을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죠. 그죠? 토슈즈는 굉장히 발을 옥죄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얇은 그리스풍의 의상을 입고 현대무용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마사 그레암인데 이 사람은 이사도라 던컨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름만 한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현대무용이 반발심을 갖게 되었던 그 춤, 그 무용 뭐라고 했죠? 네, 발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요. 71쪽부터 72쪽까지 책을 읽고요. 자, 빈칸 채우고 밑줄도 그어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네, 다 했나요? 자, 발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무용을 반발하게 만든 그 춤. 자, 그 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16세기. 와, 아까보다 4세기나 앞섰습니다. 그죠? 150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어디? 네, 궁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귀족들의 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발레라는 이 프랑스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발레띠라는 춤이랑 관련된 단어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분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원리에서 보면요. 발레는 굉장히 우아함을 추구하는 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아함과 세련된 동작의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발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건데요. 자, 발레는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양은 그렇지 않다 반대 표시돼 있죠. 동양은 안 그래. 동양은 중력을 받아들여 수용해. 그런데 발레는 중력을 거부해.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네,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가지 않는다면 중력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사람처럼. 자, 그런데 발레리나들은 마치 날개라도 있는 것처럼 공중에 이렇게 막 뛰어옵니다. 날개를 그려볼까요? 네. 자, 우리를 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을 거부하고 위로 점프, 뛰어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중력을 거부하는 발레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까 했죠. 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국 무용을 하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발레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봤던 현대무용의 느낌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용의 종류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양의 무용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 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71쪽, 72쪽 쭉 보면서요. 한국 무용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고 줄도 한번 그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다 했나요? 자, 빈칸 채우기 전에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무용입니다. 발레랑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쵸? 네, 무게 중심이 다 하체에 실려 있습니다. 그죠?
자, 발레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발레 사진에서 보면요. 여기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을 쌤이 실어놨었어요. 굉장히 상처투성이고 와 정말 숭고함이 느껴지는 발이죠, 그죠? 한국 무용은 발이 저렇게 될까요?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무게 중심을 땅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 무용을 정리하면요. 한국 무용은 동양 무용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춤사위를 말하겠죠. 자, 그 원리가 이번에도 중요합니다. 자, 원리. 지표와의 뭐를 통해서? 접촉. 그렇습니다. 접촉. 땅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리듬과 역동성을 만들어내고요. 저 어떻게 해? 대단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중동이란 말은 고요할 정, 가운데 중, 움직일 동. 그러니까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숨어 있다. 그렇죠? 고요한 가운데도 움직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무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 같은데 또 안 가고,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움직임이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농현이라는 말도 함께 소개했는데, 농현은 원래 가야금을 켤 때 밀당을 한다고 하죠. 음과 밀당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쪼였다가 풀렸다가 또 흘렀다가 맺었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가는 거를 농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무용에는 정중동의 느낌과 농현의 느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진짜 그런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생각하니 문명국 충선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 행복이나 여자로 난 것은 불행이라 허나 계집이라 헐려 세상에 이름 남기기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만이 옳은가. 어땠나요? 그쵸. 발레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멋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런 멋이 숨어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발레는 동작을 발끝으로 시작하지만 한국 무용은 뒤꿈치부터 시작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레는 중력을 거부하는 무용이고 한국 무용은 중력을 수용하는 무용이다. 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책 136쪽 저 뒤에 가볼까요? 네, 폈나요? 자, 거기 가면은 무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자, 첫 번째 과제는 선생님이 실어놓은 기출문제 1번부터 9번 문항을 풉니다. 저번처럼 답이랑 풀이를 위두랑 과제방 혹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풀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단어들도 막 나올 거예요. 그 단어들은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공부한 흔적을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방금 설명한 136쪽, 137쪽에 나오는 무용 용어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네, 교과서에 줄을 그어도 되고요. 네, 노트 필기해도 됩니다. 네, 성의 있는 그런 흔적이 드러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9개 소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